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회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사회 거꾸로 영상은요, 경제 문제 해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 체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즉 그것을 바로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그 앞서서 배웠던 세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경제 문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생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생산할 건지 고민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할 건지 고민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두 번째 문제.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선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for who, 누굴 위해서 생산할 건지. 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개념 중에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생산하고 무엇을 위해서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라면, 선택하는 문제라면, 그 다음에 how,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꼭 공장에서 생산하느냐, 꼭 수공업으로 생산하느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사회 전체에서 그런 재화들과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해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재화들이나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즉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재화들을 생산해낸 다음에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즉 쉽게 말하면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만약에 경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솔루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 체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는 두 가지 경제 체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경제 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자, 자본주의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 계획 경제는 우리나라 근처에도 있어요. 북쪽에. 그렇죠. 네.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본주의다, 꼭 공산주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체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보통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 체제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니까 자본주의 같으면 말 그대로 돈이 중요하죠.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중요한데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생산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개인이나 기업이 결정을 하는데요. 뭐에 따라서 결정을 하냐면요. 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은 보통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도 있고 소비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원자재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원자재를 가공을 하거나 이것을 다시 2차 생산을 해서 새로운 재화를 이 시장에다 맞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에 따라서 있는 것들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가격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단 하나 구애받는 것만 있어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만 구애받을 뿐 나머지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또 하나씩 있어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리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 문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 창의적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끼리도 보고 그렇고 지역끼리도 그렇고 보면은 다 돈이 다 똑같이 있나요? 아니죠. 다 아마 재산을 가진 정도가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그런 재산의 정도도 차이가 생겨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냐면 빈부의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진짜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이것뿐만 아니고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를 하거나 생산할 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있는 그 자원들을 마구마구 쓰거나 낭비를 하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가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데 반해서 빈부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이 계획경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경제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시장경제 체제가 있다 하고 북한을 계획경제 체제라고 계획경제 체제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이게 섞여 있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까도 알아야 간다. 모르고 까면 그거는 그렇죠. 무식한 거다. 네, 알고 까야겠죠. 칭찬을 하더라도 알고 칭찬해야 되고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 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즉 계획경제체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국가가 즉 정부가 주도하는데 이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비하라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권유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권유를 하거나 뭐 이렇게 캠페인이라도 하잖아요. 얘들은 캠페인 이상의 것들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그래서 국가가 계획한 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계획한 목표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체계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무조건 얘들이 하는 거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따가 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자, 일단 시장 경제 체제에 비해서 계획 경제 체제는 일단 목표 달성이 굉장히 신속스럽습니다. 굉장히 신속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에 따라서 얘기할 것 같으면 개인의 선택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굉장히 다른 경제 활동 체제 구성원들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목표 달성이.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체제가 더 훨씬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나 남한이나 북한 비교하면 남한이 더 훨씬 낫죠. 자,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리고 근데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왜냐면 근로자의 의욕이나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국가가 계획을 해서 그 목표에 맞춰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자,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분배가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선택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빈부차가 생긴다는 거였죠. 자, 근데 이 계획경제체제가 잘 돌아간다면 자기들끼리 잘 돌아간다면 빈부의 차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분배를 국가에서 결정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뭐 얼마나 줘라 이게 아니고 그 직종에 맞는 돈을 그냥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더 열심히 할 생각이 들까요? 안 들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취업도 국가에서 알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력이나 의욕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계획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창의성 또한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 중에 살아남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가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합친 겁니다. 자, 혼합경제체제가 사실은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계획경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있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계획경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기획경제부나 이런 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이미 국가에서 큰 틀의 미안해요. 경상도라서 경제를 보고 갱제로 하네요. 자,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북한도 여기 맞춰서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지금 시장 경제가 들어와 있대요, 지금.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기본으로 하고 있대 계획 경제 체제가 혼합된 혼합 경제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안 좋은 점은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혼합경제체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업을 통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경제체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거꾸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